저희는 준비해온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베스투자증권 이정민 FA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가 아주 대장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이 코스피의 2,700시대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거의 만들어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배경을 보니까 특히 메모리 쪽, 또 디램 가격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디램가가 올라주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그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감을 안고 서서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전에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감으로 시장이 계속 디램에 대한 전망치를 낮게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디램 고정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좀 시장에 대한 그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디램의 현물 가격과 고정 가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물 가격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실시간으로 시장 가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고정 가격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큰 손들이 사는 이제 고정된 가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은 가장 좀 편하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현물 가격이 항상 턴어라운드 하면은 이제 고정 가격은 한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업다운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3분기를 저점으로 다지고 현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 내년 1분기 때는 아마 고정 가격도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일단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오늘 아침에 좀 기사로 좀 나왔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열심히 좀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4개 대표 기업들을 이제 다시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SMIC라는 그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렇게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중국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다 보면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물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퀄리티 있는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로 아무래도 좀 수급 상황이 좀 쏠리는 모습이 보여질 것으로 시장은 지금 현재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마존을 비롯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글로벌하게 큰 IT 기업들이 이제 다시 디램의 그 재고를 쌓을 사이클이 돌아왔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조금 더 빨리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기대 참여자들 생각보다 빨리 열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서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디램에 대한 이제 그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반도체에서 가장 큰 화두는요. 사실 이전에는 뭐 일본과의 관계에서 소부장 싸움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빈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삼성의 투자에 또 관심을 보여줬고 이제는 메모리, 디램가 상승에 다시 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여기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둘러싼 또 다른 이슈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중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지난 11월 초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이 현장에서 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특히나 공급 부족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반도체 업체분들이 참 말씀을 좀 안 하시는 어떻게 보면 좀 조심성 있게 말씀하시는 편인데 이날 이례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기를 공급 부족이 내년 2분기 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증권사들도 전부 다 리포트를 이제 수정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목표 가격을 이제 점차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렇듯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빠르게 좀 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반도체 산업 특징이 끊임없이 좀 돈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그 설비 투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업종의 좀 특성이다라고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 좀 살짝 언급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그
글로벌한 이제 IT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쪽 업체들이 이제 대량으로 계속 발주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 특히나 이제 그 D램의 좀 수요가 좀 그동안 좀 침체가 되었다라면은 이제 다시 좀 개화기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열리고 있다라고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좀 인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보통 D램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주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제 업다운이 심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낸드까지 이제 그 동사가 어떻게 보면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이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앞으로는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낸드 같은 경우에는 서버용 낸드를 인텔 걸 사던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는 그 서버용 D램 같은 경우에도 호환성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같은 회사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점차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시장이 판단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좀 보여지겠고요. 아까 그 앞에서 뉴스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또 하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 매수 욕구를 좀 자극할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바로 그 대만의 마이크론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대만의 그 D램 공장이 이제 셧다운이 1시간 정도 됐다라고 하죠. 네. 특히나 그 반도체 설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초미세 공정을 다루다 보니까 그 세팅 값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공정의 그 기술력을 다투는 싸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정전이 일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딜레이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의 시계열로 놓고 봤을 때는 단발성 이슈이겠지만 이게 어쨌든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분명 그 매수 욕구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피해 규모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아직 정확히 발표는 안 됐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 쪽에서 잡음이 생겼으니 경쟁사들에게는 오히려 호재일 수 있겠다라고 투자자분들은 더 이제 매수 욕구가 강해진 거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반도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직 비메모리 이야기는 안 했어요. 사실 시장에서 핫했던 비메모리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이었는데 이 투자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맞는지 파운드리 쪽은 어떤가요? 네, 연초까지만 해도 이제 다들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잘 발표를 했었죠. 사업 계획서를 잘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투자가 그만큼 잘 진행이 되었느냐를 놓고 봤을 때 2분기까지는 시장에서 약간 이제 좀 주칫주칫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워낙 글로벌리하게 퍼지다 보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를 좀 망설였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3분기를 지나서 4분기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지금까지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원래 타임라인에 맞춰서 생각했던 만큼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는 올해 2배인 12조 원 규모를 파운드리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현재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IBM을 고객사로 현재 유치를 하고 있죠. 근데 내년에는 이제 탑티어 고객사들 중에서는 좀 시장에서 눈여겨보는 부분이 AMD와 인텔의 물량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탑티어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그 제품의 퀄리티가 있을 텐데 이 정도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미 라인이 어느 정도 풀캐파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들려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좀 계속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했던 삼성 쪽으로 좀 이제 좀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대만의 그 TSMC가 파운드리 점유율이 50%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한 20%대를 지금 현재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드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상승을 투자자분들은 좀 부러워하면서도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따라가면 늦을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망과 함께 지금 장비주 쪽으로 또 많이 추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아직 못 간 장비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요즘에 참 시장의 그 수급이랑 이제 그 테마의 선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방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좋다라면은 당연히 그 낙수 효과를 입을 수밖에 없는 설비 업체들한테도 당연히 바로바로 이제 그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이 올해 2분기나 3분기였다라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공정 설비 업체들을 이제 투자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미 그 전공정 설비 업체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공정 업체들을 좀 보기보다는 소재나 장비 쪽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직 좀 그래도 주가에 좀 선반영이 좀 덜 된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원익홀딩스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탑 고객사들에게 EUV용 그 가스 정제기를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좀 눈여겨보는 이유는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에서 가장 현재 국내에서 좀 매출이 높은 기업인 P&E 솔루션을 얼마 전에 좀 인수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들의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갖춰졌다는 점이 굉장히 좀 강점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동사가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원익 IPS와 원익 QNC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낙수 효과를 모두 다 원익홀딩스가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원익홀딩스를 한번 좀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를 장비 안에서 또 꼽아주셨고요.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단하게 가격 전략 들어보죠. 네, 삼성전자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종목들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다 보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항상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달리는 말도 쉬는 때가 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음봉에 사서 양봉에 이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7만전자라는 이제 그 타이틀도 달았죠. 그래서 7만전자일 때보다는 그래도 6만전자일 때 좀 매수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한 9만 원까지도 열어놓고 내년까지 좀 생각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테마갈 시간에 8만 3천 원에 추천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SK 하이닉스도 단기간 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0만 5천 원 이하에서 분할로 꾸준하게 좀 모아나간다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13만 원까지 한번 우리가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좀 그렇게 좀 끌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도 전해드렸어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